안녕하세요. 별난주부입니다. 여러분은 절약, 저축할 때 이건 확실히 아끼고 이거는 절대 아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이를 낳고 몇 년을 절약, 저축 해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절약을 좀 더 해야 되고 이거는 좀 덜 아끼거나 절대 아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어서 정리해 봤어요. 돈을 모으려면 꼭 절약해야 하는 것 3가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절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돈, 나의 노력, 체력 이런 것들을 아끼는 걸 전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SNS.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하지 않습니다. SNS는 내가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것 같은 전시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으로 꾸며진 것을 보는 시간도 아깝고 그걸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감정 소비도 아깝고 따라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돈도 아까워요. 한마디로 쓸데없다. 하지만 내가 한 컷의 사진을 전시해서 무언가를 판매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면 활용하기에는 최고입니다. 돈을 벌려고 이용하세요. 그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을 보는 사람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 쇼핑. 특히 반짝하고 많은 것들. 돈 쓰는 재미라는 것도 있죠. 소비가 나쁜 건 아닌데 소비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얼마 못 가고 반짝하고 많은 소비들. 정말 아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일아트나 속눈썹 등 지속적인 결제를 유도하는 미용, 또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하면서 사대는 명품, 또 값비싼 외식, 여긴 배달이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일아트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돈을 주고 하니까 그때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또 망가지고 없더라고요. 나중에 지울 때도 또 비용이 들고요. 그렇다고 계속 하자니 부담이고 또 좀 실망스러웠어요. 여기에 돈과 시간을 쓴다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하고 예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돈, 시간 아깝지 않은 수준이 되시나요? 내 경제적인 수준에서 아깝다. 그렇다면 허세에 가까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값비싼 외식 물론 할 수 있죠. 저도 먹는 거는 좀 간대한 편입니다. 그런데 내 경제적인 상황에서 그것의 빈도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반짝하고 많은 소비들이 나의 저축했던가 미래 계획을 흔들리게 냅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도 그 순간만 반짝하고 많은 게 아닐까요? 세 번째, 무리한 사교육.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5살 딸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학습과 아이 정서,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조바심, 엄마들의 가장 큰 적이자 사교육의 가장 큰 강고 무기죠. 뒤처지지는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최종 목표. 내 생활 쪼달려 가면서 아이 교육에 모든 투자를 감행했다. 무엇을 위해서였나요? 투자라는 것은 본디 추후 결과가 얼만큼 투자한 비용과 시간을 레버리지 삼아서 크게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입시를 위해, 취업을 위해 잘 생각해보면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치가 대기업 입사라면 들인 비용과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요. 아이의 건강한 정서, 학습에 대한 태도, 문제 해결 능력의 상향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좀 달라지겠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영어를 입시를 위해 해야 한다고 하면 기술을 배워야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런데 영어로 된 내용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남보다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캐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언어 습득에 익숙해지도록 말 그대로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역으로 이런 학습 태도가 입시에서는 또 빛을 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리한 사교육. 아이도 엄마도 돈과 시간과 마음만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찾아보고 노력하면 정보가 사방에 많아요. 엄마의 노력으로 돈 들이지 않고 아이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세요. 정보화 시대잖아요.
노력이 힘들어서 돈으로 해결하겠다 하신다면 그 돈과 시간이 본인에게 무리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멈추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가 꿈을 시작할 때, 또 아이가 좌절할 때 힘이 돼주시고 아이가 걱정하지 않도록 본인들의 노후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노력들이 힘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절약과 저축의 관점에서 보면 뭐든 불편해야 돈을 아낍니다. 반대로 돈을 아끼지 않은 것 알아볼까요? 엄밀히 따지면 돈을 덜 절약하는 거겠죠. 펑펑 쓰진 않아요. 첫 번째, 건강. 제가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의 기준은 잃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건강, 그것이 첫 번째죠. 잃게 되면 더 큰 비용과 대가를 치러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건강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니까 그 우선순위를 잊지 않도록 늘 다짐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운동에 드는 비용과 시간,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비용, 이런 것들 절약은 하지 않고요. 펑펑 쓰지 않지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배달 음식을 자제하는 것도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계발. 잃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비용으로 큰 투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절약을 덜하고 있어요. 책을 사게 되거나 필요하면 강의를 듣기도 하죠. 책은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고 아니면 이북을 좀 즐겨보는 편입니다. 강의는 비용이 높아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제 결제를 하는 편이고요. 신랑이나 아이가 이런 목적으로 하는 비용이 있다면 오히려 용돈을 털어서 더 보태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세 번째, 내 사람 챙기기. 인간관계에 드는 비용이죠. 이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잃으면 돌이킬 수 없지만 끊어내야 되는 관계도 있어요. 저의 경우는 인간관계가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말 평생 가지고 갈 사람들만 남아있어서 그 사람들을 챙기기 위한 비용과 시간들, 이런 것들은 아끼지 않고 쓰고 있어요. 축하해줄 일, 슬퍼할 일 열심히 챙깁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크게 무리는 없는 편입니다. 아끼는 것 3가지, 아끼지 않는 것 3가지. 이렇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10월 가계부 볼게요. 총 수입 968만 2,346원입니다. 월급 954만원. 신랑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수입이 좀 많이 잡혔어요. 1년 6개월가량을 일을 한 곳이었습니다. 요즘 잠시 가정주부로 활약 중이신데 뭔가 아빠가 육아휴직 낸 느낌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지만 아직 어린 아이를 케어하고 또 제가 직장맘을 하기에 현재는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해요. 부수입 79,059원. 여기서 쿠팡 수익이 37,677원. 쿠팡 파트너스 수익이고요. 외화투자 22,750원. 엔화투자 한 달간 했는 수익입니다. 총 투자금이 300만원이었고요. 이후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아서 투자금을 2배로 늘렸어요. 조금 익숙해지니까 그냥 업무 보면서 쉬는 시간에 한 번, 2번 사고 파는 것이 돈이 되니까 신기하고 쏠쏠하네요. 공모주 수익 18,632원. 주식시장이 좋지 않고 또 현금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균등에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큰 수익은 없었어요. 하지만 공모주 시초가 매도로 큰 시간 투자 없이 또 큰 투자금 없이 쏠쏠한 수익인 듯 해서 꾸준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63,287원. 주식 수익 55,000원. 국내 주식을 매도해서 실현된 수익 부분이 있어서 계좌이체해서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주식시장이 힘든 와중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참 감사하네요. 나머지는 토스이자 및 결산이자 있었습니다. 총 지출 268만 7,651원. 용돈 95만원. 부부 용돈 외에 시어머니 생신으로 용돈 추가 지출이 있었어요. 건강 부분 46만 6,550원. 병원 26만 9,690원. 병원비가 좀 많았던 달이네요. 신랑이 퇴사한 이유도 건강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어서
거기에 따른 재검을 받은 비용, 그리고 아이 치과 검진 갔는데 또 상한이가 있어 치료했어요. 잘 썩는 이빨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경 써서 치실과 양치를 하지만 그것도 부족한가 봐요. 연구치가 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 19만 6,860원 지출했고요. 식비 38만 7,996원, 건기식 25만원, 사실상 식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식사 대용으로 먹는 양이 저도 신랑도 가끔 아이도 먹기 때문에 좀 더 늘고 있긴 합니다. 외식 53,500원. 아이랑 주말에 나들이 가서 혹은 시댁 어른들이랑 먹은 배달 음식 등이 있었습니다. 식료품 52,806원. 신랑이 회사를 그만두고 복지카드가 없으니까 장 보는 비용이 좀 더 늘어나긴 했어요. 많이 차이는 나지 않네요. 아직 냉장고에 파먹을 재료가 많기도 하고 시댁에서 받아오다 보니까 식비가 좀 적게 드는 편입니다. 간식 31,690원. 문제는 간식이네요. 간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랑 다니다 사는 게 많은데 사실 거의 불량식품이니까 좀 줄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경주 사회비 20만원. 돌잔치랑 결혼식이 있어서 지출된 게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돌잔치도 다시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니까 즐겁고 코로나로 친구가 아이 낳은 것도 제대로 못 봤는데 벌써 돌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대출이자 18만 3,529원. 신용대출이자 나갔고요. 주거, 통신 18만 1,246원. 관리비랑 인터넷 요금 나갔습니다. 관리비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이 쌓여서 그걸로 만원 넘게 할인해서 결제했고요. 네이버 포인트 모으시는 분들, 또 포인트 많으신 분들은 아파트 아이라는 어플로 관리비 결제해보세요. 쏠쏠하게 포인트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육아 17만 5,600원, 학비 12만 5천원, 책 대여 서비스 아이북랜드 비용과 어린이집 기타 경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식비 4만원은 어린이집 석식비고요. 육아용품 구입한 거 1,600원 있었습니다. 생활용품 52,180원, 자파 소모 27,280원, 빨래세제랑 기타 자파 구매했고요. 주방 욕실 24,900원은 식세기 렌탈료랑 사실 곰팡이 제거제 구입했어요. 문화생활 44,000원. 아이랑 활동하면서 입장료 및 문화센터 비용이 들었어요. 상주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 갔다가 이곳저곳 다녔는데 정말 아이가 놀러가기 좋더라고요. 너무 즐거운 추억을 쌓고 왔습니다. 교통차량 42,400원, 주유 3만원. 주말에만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주유비가 많이는 안 드네요. 기름값은 높아지는데 실제로 많이 피부로 느껴지진 않아요. 택시 12,400원. 지인네 집에 아이랑 가서 놀고 술을 마셔서 귀가할 때 쓴 택시비네요. 공과금, 세금, 가스비 4,150원 있었습니다. 총 지출이 260만원을 넘겼습니다. 기준금액 240에서 사실 병원비가 발생한 부분과 부모님 생신이나 경조사비가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을 넘기는 부분은 예비비를 쓰고 있고요. 사실 기준이라는 것이 절대 넘기지 않는 벽이 아니라 기준을 잡아주는 의미가 커서 항상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총 저축 687만 1,000원. 수입 대비 저축률은 70%를 달성했습니다. 신랑의 퇴직금으로 평소보다 수입이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 저축률이 올라갔어요. 사실상 다음 달부터는 외벌이가 되지만 신랑의 건강 문제가 무탈하게 지나가서 다행이고 생각보다 퇴사하자마자 말끔하게 건강이 좋아져서 좀 쉬면서 다음 스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꾸준하게 절제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과정에서 어쩌면 위기가 닥칠 때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렀고 또 보다 나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멘탈이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꾸준하게 습관 들이기, 특히 절약과 저축은 미래 인생을 그리기 위한 레버리지입니다. 이런 기본 레버리지 세팅으로 미래의 부를 키우기 위한 힘을 길러보시기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